전격 발표된 강제징용 배상 해법안의 막전막후와 향후 미칠 파장 뉴스 추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외교부 출판은 안병수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우선 이 의미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 외교부는 피고 기업의 기부 참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협상을 끌어왔는데 이를 뒤로 하고 발표를 앞당겼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강제징용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대통령실의 확고한 방침이 작용했습니다. 네. 외교부는 대통령실과의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저희 외교부와 대통령실은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정상회견 일정에 좀 짜맞춘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외교 현안을 일단 봉합했다고 하지만 정부 출범 후 지금 1년이 채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럼 굉장히 빠른 거잖아요. 정부는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에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우선 과제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마련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4차례 민관 협의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고 올해 1월 공개 토론회에선 제3자 변제안을 공식화했습니다. 네. 일본과는 한일 외교장관이 5차례 만났고 전화 통화도 역시 5차례, 최소 5차례 이상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제3자 변제안이 결과물이다 이건데 사실 이게 아주 새로운 해법은 아니지 않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2019년 12월 발의한 법안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일 양국 기업과 정부 그리고 국민이 참여하는 기업인권재단 설립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일본 기업의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대신 한일 기업의 참여로 해결하려는 기본 골격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당시에는 피해자 측 반발과 그리고 국회 차원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서 입법이 불발됐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는 사실 입법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문턱을 넘을 필요는 없지만은 국민적 반발이 여전하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가해자인 일본보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선 형국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말을 피할 수 없을 텐데요. 안 그래도 박 장관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끝난 뒤에 반쪽짜리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이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네네. 박 장관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는데 그러면서 물컵의 비율을 하면은 절반 이상 찼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걸로 기대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네.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는 재원 마련은 한일 기업 모두 자발적 기여를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도 자국 기업의 기여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컵의 물을 반 이상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를 계기로 한일 관계가 어떻게 정상화 궤도에 오를까요?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양국 간 꼬였던 실타래가 풀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양국은 일본의 대법원 판결 보복 조치였던 수출 규제 해제 협의에 즉각 돌입했습니다. 앞서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했는데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제소 절차를 중단할 방침입니다. 또 이 밖에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하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또 10년 이상 단절됐던 일본과의 정상 셔틀 외교 복원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교적 득실도 따져봐야겠지만 나중에 역사적 평가도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병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